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오늘 다시 고가 구간에 수렴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2%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두산, 그쵸? 그리고 뭐 우리기술,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 대장을 따져봐라. 그러면 두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쪽에 대한 시세가 가장 강해요. 근데 수급상의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 쪽입니다. 자, 근데 이쪽은 연결돼 있는 게 있죠. 원전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칠레 화력발전소, 그쵸? 이런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수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원전 모멘텀이 떠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좋아지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와 되게 좋아.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그 좋아지는 것에 대한 내용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 뭐냐? 화력 발전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이죠. 근데 원자력 발전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SMR로 다 잡았습니다. 자, 근데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테마가 계속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 기술, 정부 주도 SMR 개발 참여. 여기를 우리 기술에서 만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기술에서 뭐 SMR에 대한 뭐 부품을 뭐 납품하고 장비를 납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의 그 준하는 그런 사업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 자, 최근에 전기 부족 사태가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가온전선, 일진전기, 뭐 재룡 그룹주들 그리고 뭐 변압기 쪽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세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생산 측면에서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두산도 그렇고요. 우리기술도 그렇고요.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뭐가 나와요? 고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뭐 두산도 신고가에 있고요. 우리기술도 신고가에 있고요. 보성파워텍도 신고가 구간에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어떤 부분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규제에 묶여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앞으로는 규제가 풀리면서 그리고 또는 어쩔 수 없는 방향.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방향이 막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게 SMR 방식인 겁니다. 그쵸? 소형, 모듈, 원자로.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자, 실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인데 정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이 80% 수준이고요. 이 정도는 그쵸? 한 10년 전에 아예 막기 전 그쵸?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그 수주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실체화되기 전에 즉 실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간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거 다 지울게요. 우선 지우고 우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실적의 전환점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 매출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올해 그쵸? 올해 예상치 24년도 예상치가 850억대로 잡혀 있는데 작년 23년도에는 630억 그리고 22년도에는 500억대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죠. 원전 부품에 대한 수요를 어디서 요구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수주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신고가 구간에 있죠. 실적 발표는 뭐 4월, 5월 이때 하는데 주가는 언제 나왔습니까? 3월 달에 이미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작년 9월 달까지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여기를 다시 매물대를 먹고 두산은 오늘 8% 상승했기 때문에 고가 매물도 다 소화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보시면 고가 구간에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 원부터 시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만 원부터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시세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가야 우리가 시세 구간을 어떻게 보유해 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쵸?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못 시킨다. 그러면 그 가격은 잘못된 가격이에요. 내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는데 2주 안에 전환이 안 됐어. 그럼 잘못된 가격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에 잡는지. 그쵸? 얼마에 잡는지입니다. 이미 주가는 그렇죠. 두산도 신고가에 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체 거래가 많기 때문에 거래 구간에서 내가 먹어야 되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구간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00% 먹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우리 기술이나 그런 종목들 있죠. 그렇죠. 하루에 1,500억씩 거래를 터뜨려 가면서 이미 신고가 구간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주회사죠. 전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봐야 되는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정배열 구간. 그렇죠.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이 된 게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됐습니다.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도 오늘로써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1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공략할 시점을 잡으면 됩니다. 주식은 진짜 싸게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왜 그런지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거래한 내용인데, 자, 실제 보시면 제가 신고가 구간에서 거래를 했죠. 이쪽 구간 싸게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 시켰을 때 여기 3거래일 만에 75%씩 이렇게 수익 내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부분 그래요. 뭐 이구산업 시장가 매수 8시 52분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하죠.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만을 공략을 한다. 근데 이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합니까? 장 시작 전에. 왜?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구산업, 대한전선, 그렇죠?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강하죠. 대한전선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왜 봐요? 올라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앞에 나오는 뭐 수주가 이렇게 나올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진짜 믿는 건 요 내용이라는 거죠. 올라가는 거. 올라가려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수익을 꾸준하게 볼 수 있다. 그렇죠? 2주가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렇게 25%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신고가를 확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식 투자의 특성상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주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어떤 정도의 가격대를 잡을 건지, 그렇죠? 그런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파악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제가 매수를 한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원전에 대한 뭐 규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풀려가고 있다. 근데 해결책은 있겠죠. 그게 SMR이고, SMR로 인한 매출에 대한 증가, 뭐 실적, 이익 증가,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이 다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충분한 가격대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서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내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을 잡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그렇죠?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